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12월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2일이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냐 하면은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 상정되게 돼 있는 날입니다. 더구나 정의와 국회의장은 첫 번째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것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12월 2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올해는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올해도 그리 순탄할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누리예산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누리예산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내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외적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겨울이 깊어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 지금 그래도 창밖이 좀 헛했는데 오늘은 깜깜하네요. 네. 예, 무슨 뭐 저녁 방송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다 일어나시기 힘드실 그런 맞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아까 오프닝 멘트 해주신 그 사안인데요. 예. 카피가 진짜로? 네. 이거 큰일이네. 뭐 통하나 봐. 텔레파시. 글쎄 네. 말이에요. 참. 아침마다 뭐 교수님하고 같은 현안을 고민하고 글쎄 있는 것 말이에요. 같은데요. 오늘 카피 벼락치기 되겠습니다. 아. 영어로는 이게 클래밍, 그래서 이 좁은 방에 가두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 마치려면 가두고 안내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여유 있을 때 시간 다 날려먹고 막판에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우리 정치권 현안입니다. 근데 이 벼락치기를 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이 이제 지금 예. 제일 쟁점인데요. 예. 국회의 임무가 예산안 외에도 정기국회니까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부인데 예.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법정으로 100일. 예. 그래서 올해는 9월 2일 개회해서 이제 12월 9일에 끝나는데요. 예. 2일까지는 이제 예산안 법정 시한이라 정신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기국회가 법안은 몇 개를 통과시켰느냐? 4개라고 합니다. 4개. 아. 근데 3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세월호 3법. 아하. 그러니까 유병헌법이라든지 뭐 세월호 이런 거. 특별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예. 유병헌법 이렇게 돼 있고요. 예. 하나는 뭔가 봤더니 정부조직법이 개편됐기 때문에 예. 국회도 안행이 안에 국민안전처와 이 인사혁신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처리하는 그렇죠. 거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150일 동안 공전했다. 국회 생산성 제로다. 여름에서 가을까지 얘기를 내내 드렸는데 예. 사실 이제 겨울이 와서 정기국회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4개. 사실상 생산성 제로.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이제 이렇게 화도 안 나요. 네. 예? 왜냐면 뭐 원래 그런 데니까 뭐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네. 또 그러네. 그런데 이것이 뭐. 이게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대체 무엇 때문에 얼마나 바쁜 것인가 이건데요. 어제도 이제 의원회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행사에는 국회의원들이 또 총출동하는 부지런함을 보입니다. 여기 서청원 최고위원, 이완구 원내대표, 김태환, 유기준 의원 참석했는가 하면 최경환 부총리 또 경제활성화에 바쁘시지 않습니까? 이거 없는 시간에 여기 참석해서 강연도 하셨고요. 최근에 이재우 의원을 필두로 해서 새누리당 내 친이계의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는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 의원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유승민 의원과 교류가 잦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까? 예. 아마 친이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접촉은 요즘에 그 사자방 국조 얘기 예. 야권이 계속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응들에 부심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친이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국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심하고 지금 자서전을 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자서전도 이제 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설파하실 모양인데. 도덕적으로 역대 가장 완벽한 정부거든요. 라고 주장을 했죠. 네. 저도 그 얘기,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웬만한 정치권 얘기는 안 놀라는데 네. 그 얘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예. 아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다시 놀라려고 그러네? 아이고. 예. 자, 벼락치기 관련 뉴스 또 있나요? 네, 벼락치기 관련 뉴스, 이 불벼락 얘기인데요. 네. 지금 북한이 굉장히 독이 올라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이제 통과되는 상황인데 네. 미국에 대한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억류자를 풀어준 얘기입니다. 네. 대조선 인권 소동에 광분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보복 세례를 받을 첫 관역이다. 이게 미국에 대한 이제 북한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발언이 네. 일단 용어가 점잖지 못하고 둘째 왜 이렇게 세요? 세죠. 네.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적응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어릴 네. 때 까불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 종갓나 이렇게 욕을 하셨거든요. 아유, 이북이 아버지, 좀 세죠. 이북이 좀 세요. 네, 예. 발음도 격하고. 북한 국방위는 인권은 곧 자주권이다. 해당 나라의 국권인데 인권 결의안이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으름장을 놨고요. 예. 근데 어제 23일이 연평도 포격 발생 4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훈처는 이제 연평도에서 행사도 열었는데요. 당시에 민간인이 2명, 우리 병사, 군인이 2명 사망했던 것인데 국방부가 이것을 대승했다라고 요즘 표현하고 있어서 예. 그 당시에는 K9 자주포도 발사가 안 됐고 대응이 늦었고 원점 타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안 됐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북한군 병사 다수가 사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을 거둔 전투였다. 이런 이제 좀 뒤늦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북한의 지금 태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포라든지 장수정포라든지 이런 거에 배치가 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군이 상당히 북한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인데 아무 일 없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공군 출신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저 F-15 예. 항공기가 이 작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예. 이 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공중 급유기 도입을 한다 그래요. 미국 보잉사 에어버스 경합 중인데 있어야죠. 방산 비리 없이 그럼요. 정말 잘 좀 결정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비리 터져가지고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제정신이라면. 방사청장도 예. 바뀌셨고. 그럼요. 네. 자, 추가 뉴스 있습니까 또? 네, 뭐 추가 뉴스는 지금 이제 예산안 처리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지금 문제는 여당은 헌법상의 시한을 준수하는 게 가장 절대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당은 이제 합의의 원칙이 중요하다. 예. 국회 선진화법 왜 만들었느냐? 합의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예. 여야 모두 야당은 내실 내용, 여당은 시한 준수.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일주일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다음 월요일이 12월 1일로 달이 바뀌거든요. 그럼 다음 월요일이에요? 네, 다음 월요일이요.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진작 말씀하셔야지. 항상 우리가 오늘이 11월 마지막. 예. 내일부터 쭉 있으니까요. 시간 진짜 빠르네. 네, 마지막 예. 화요일, 마지막 수요일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벼락치기니까 이게 예. 시간 싸움이죠. 예. 김진표 씨의 노래인데 시간을 찾아서 들으시죠. 시간을 찾아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Best shot, best to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로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금요일 전국 246개 지역 가운데 226곳의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관심사였던 전북, 남원, 순창 등 12개 지역은 사고 지역으로 남겨졌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윤관석 간사연구에서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관석 의원입니다. 예. 지금 226개나 다 하셨네요. 그죠? 예. 사고 지역이 12개고. 예. 계속 심사 지역이 1개죠. 근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226개 지역은 이제 결정이 됐지만 경선 지역 7개, 사고 지역 12개, 계속 심사 지역 1개. 여기서 경선 지역, 사고 지역, 계속 심사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경선 지역은 저희가 지역위원장 응모를 했는데 공모 과정에서 단수 들어온데 왜 경합이 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한 명을 당연히 지역위원장 뽑는데 2명, 3명, 많게는 7명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랬을 때 2명까지를 기본으로 경선을 하는데 필요시 3명까지 하고요. 예. 그 이상의 지역은 압축을 합니다. 1차적으로 컷오프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경선한 지역이 7곳이라는 거고요. 경선되면 거기서 뽑히시는 분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 사고 지역 12개로 하는데 사고 지역에서 2군데는 응모 지역이 없었습니다. 응모자가. 저희가 아마 어려운 지역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2군데가 있고 경기도하고 경북 지역에. 예. 그다음
대구 지역이. 그 다음에 또 그 나머지 10개는 저희가 그 심사를 했는데, 예. 현재로서는 신청자 중에서는 적합자가 없다. 그래서 계속 심사 지역이다. 아니, 계속, 사고 지역은 계속 심사를 할 수는 없고요. 아니요. 예, 지금 사고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합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다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했다는 얘기고요. 계속 심사 지역은 이제 사고 지역까지 분류는 안 됐는데, 거기에 좀 약간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당에서 조치를 하고 선 조치 후에 이후에 보고를 하고 다시 심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 심사 지역은 어디예요? 예, 경기도 고양 덕양을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여기는 뭐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만은 3명의 후보가 신청을 했는데요. 예. 일부에서 특정 후보 측에서 당비를 좀 대납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서 저희가 당 조직국에서 정밀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요. 안철수 의원하고 새정치 민주연합이라는 당명 자체가 포함하듯이 이 정당은 안철수 의원과 합당을 통해서 탄생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3월 26일 합당을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5대5의 통합정신, 이게 통합정신이지만 일종의 지분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희가 그것을 공식화한 적은 없고요. 네. 당시에 이제 서로 간에 새 정치를 지향했던 정신들과 가치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당을 만들게 됐고요. 당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또 당면한 과제 이런 것들 힘을 모아서 돌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당시에 대표를 공동대표로 했고요. 당시 최고위원회를 이제 5대5로 이렇게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한 5대5 이런 것을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지분 나눠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좋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지분까지는 아니라도 배려하고 존중은 좀 됐나요? 예, 논의 과정에서 계속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글쎄, 그거는 좀 그쪽의 인물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신청하진 않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다른 계파 한변이 좀 됐습니까? 조강특위는 심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저희가 조직을 안정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역량과 또 이후에 향후 공직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력, 그다음에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지 어떤 계파를 가지고 나누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셨겠죠. 저도 그렇게 믿는데 근데 밖에서 왜 자꾸 계파배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당권 심지어 대권 경선에서도 사실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지나친 그건 또 너무 지나친 사전 해석인 것 같고요. 대선은 이제 아직 많이 남았고 지역위원장이 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직의 뿌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계파를 다 적용해서 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번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직 지휘 능력 그런 것과 앞으로 나갈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경쟁력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검토가 됐고요. 특히 저희가 전국에 246개 중에 226개를 했는데 43개 지역에 약 19%의 지역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또 108개가 현역 원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다면은 118개의 원내 지역 위원장 중에 36%가 43명이 교체됐다면 교체가 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계파를 안배서 이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력과 앞으로의 향후 경쟁력, 도덕성 이런 걸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지 또 다음번 총선에서도 또 경쟁력을 갖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조강특위는 그거 하나만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다른 계파가 만약 그렇다면 섭섭해하는 계파는 없었나요? 글쎄요,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부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위원장은 이제 공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활동력을 또 점검받아서 더 높은 경쟁력과 지도를 가진 후보고 또
20대 총선의 어떤 그런 컨셉,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면은 또 다른 경합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저희가 당력 강화에 집중하는데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계파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조직 강화 특히 이제 조직을 관리하고 그 관리한 조직 여부에 따라서 사실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뭐 너무 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강특위 15차 회의 한 달 넘게 하는 과정에서 예. 이 문제로 별로 이렇게 아마 무리가 일어났거나 크게 뉴스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 측도 뭐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예? 예, 앞으로 좀 같이 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일부에서는 뭐 합당 지분 포기 막 이런 식의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더 봐야겠죠. 그리고요. 너무 공학적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전남 순천 곡성. 예. 여기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관심 가졌던 지역이 두 지역인데. 여기가 이정현 의원이 된 데에서 관심을 갖는데 아니에요. 지난번 730 재보궐선거 때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당선이 돼서 저희 당 입장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공모를 했는데 가장 많은 숫자인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야, 7명. 예, 지난번에 출마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네. 근데 저희가 많은 논의하고 심사숙고 끝에 조직 강화의 원래 취지가 지금 위원장을 결정한 그분 중심으로 지역을 단결하고 통합시켜야 되는데, 뭐 730 선거를 패배한 지역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지역은 저희 호남 지역에서 패배를 한 곳이고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당심과 민심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위원장을 임명하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시기를 두고 지역의 당심과 또 민심에 대한 치유책과 화합책, 통합책들을 만들어 가면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보류를 하는 그런 사고 지역이지만 보류성 사고 지역으로 남겨놨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서 새누리당 전체가 지금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에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쏟아부으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어요. 저희 당의 호남 의원님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고 또 이번에도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원 순창도 지금 여기도 정해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긴 왜 그래요 또? 남원 순창 다 이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지역인데. 예, 그렇습니다. 남원 순창 지역이 이제 저희 당의 이제 강세 지역인데요. 예. 여기는 현역 의원과 그다음에 직전 지역위원장이 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뒤에 저희 당의 강동원 의원이 이제 총선 이후에 합류하면서 저희 당에 들어와서 현역 의원이긴데 한데 직전 위원장은 전 의원인 이강래 의원이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현역 의원의 우선 기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전 지역위원장의 경우는 심사 직전까지 얘기한 거죠. 직전 지역위원장의 경우는 큰 어떤 그런 문제가 없다면 경쟁력과 리더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재선이만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109명의 현역 의원이 108개 그 지역이 일치했는데 여기가 특이하게 이제 그게 서로 안 맞는 지역이었습니다. 교차되는 지역이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직전 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의 시너지 효과를 통합시키려면 현재 지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 기준들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기로 결정해서 보류성 사고집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진짜 어려운 일 하세요. 이거 좀 반발이 많고, 이거 좀 사람들이 또 막 자기 이게 사실 밥줄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예, 곤란함은 있지만 또 이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한 기준과 원칙이라 생각하고 사심 없이 임하려고들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근데요 내년 2월인가요 전당대회 그죠?
예, 2월 8일로 지금. 2월 8일이죠. 예. 그러니까 구정, 설 전에 이제 해야죠. 그죠? 예, 설 전에 하기 위해서 예.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당권 대권 분리론에다가 분리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당대회 룰 문제 원포인트 경선이냐 뭐 그러니까 원트랙이냐 투트랙이냐 경선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정리되긴 시간이 좀 부족하죠. 어떻게 보세요? 예, 요거는 이제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몇 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 사무부총장이시니까 예, 또. 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원에 보면은 이제 15조의 전당대회 목적이 첫째가 강령과 기본 정책의 채택 및 변경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 바뀌고 또 지향하는 점에 어떤 변화가 오면은 그렇게 새롭게 강령과 기본 정책을 채택하고 변경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당의 이제 헌법과 같은 건데 그런 것을 제정하고 또 이것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정하기도 합니다. 예. 세 번째 목적은 이제 당 지도부와 시도당과 지역위원장 선출을 하는 겁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지역위원장 선출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예. 이제 1월 달부터는 시도당 그 개편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17개, 전국의 17개 시도당을 개편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월 8일 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당대회 치를 때마다 또 어떤 새로운 당원들의 요구, 지지자들의 요구, 또 변화되는 정책과 정치 환경에 맞게 당원 당규를 필요하면 개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논의되는 거의 핵심들이 말씀하셨던 당의 이제 공명선거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예. 또 선거인단 구성은 어떻게 할 건가, 또 대의원 숫자를 어떻게 할 건가, 투표 방법은 그 어떻게 할 건가, 지도부를 그 단일성 지도부를 할 건가, 아니면은 집단 지도 체제를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원트랙을 뽑냐, 투트랙을 뽑냐, 흔히 말해서 또 당권 대권의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골적인 그 이슈로 부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전당대 하나의 당에서는 용광로기 때문에 다 아하. 모든 문제를 끌어올려서 그 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예. 또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 특위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수석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중국이 전격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하는데, 예. 중국이 금리를 내렸다. 이제 중국도 뭐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예. 21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이제 대출 관련 기준금리는 0.4%포인트 인한 5.6%, 예. 예금 관련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한 2.75%로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2년 4개월 말입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처음이어서. 네. 근데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안 하겠다 했는데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역시 이거는 이제 동참하겠다, 우리도 합류하겠다 이런 예.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예. 올해 3분기가 7.3%입니다. 분기 경제 성장률이 하고 예. 올해 목표가 7.5%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12월 달. 절대 못 맞춥니다. 7.5%를.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한 달이라도 좀 한번 해보자.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목적이 깔려 있고요.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환율 방어인데요. 예. 미국이 계속 중국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가 나니까 맨날 위안화 가치 높여라. 위안화 절상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자국의 금리를 낮추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위안화 가치도 한번 떨어뜨려보는 이런 두 가지 이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경기가 진짜 살아나서 금리도 낮추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위태위태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태로우니까 이제 이런 이제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예. 돈을 풀어가지고 뭐 그걸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돌리는 이제 몰핀을 계속 놓는 겁니다. 예. 근데 안 먹혀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유동성을 풀겠다 대구 아닙니까? 경기를 좀 띄우겠다 이런 의도니까요. 이제
이제 한국 경제 수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네. 중국에 관련도 많고요. 규모도 크니까. 일단 중국 안에 있는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겠고요. 네. 또 중국 관련한 실물 제조업 쪽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좀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한국 증시인데 예. 이제 시중에 위안화들이 풀리면 이 돈들이 중국 증시에도 놀겠지만 결국에는 판매하는, 좋아하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으로 지금도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이 차이나보다 또 들어올 것 같아서 오늘 주식시장도 꽤나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한 이렇게 보는데 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요즘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금리 인하하면은 위안화 약세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일본의 엔화 약세처럼 수출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말하면은 뭐 자동차랄지요. 일부 IT 전문 기술 외에는 중국 기업들이 거의 우리 뭐 제조업이나 우리 산업 쪽의 기술력 쫓아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는 뭐 일본 엔화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중국 기업들에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해석들 많이 나오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오히려 위안화 같이 떨어뜨리는 게 뭐 엔저 못지않게 우리 수출 기업에도 악영향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상당히 쫓아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도 외에는 다 잡았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휴대전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단통법 얘기 좀 해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반가운 소식이죠. 단말기 제조 회사들이 기계값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예. 이거 왜 그래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은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에 원한 거였죠. 이렇게 이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놓으면은 단말기 제조사들,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 줄이고,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 쓸데없는 비용 안 나가니까 우리 스스로 가격을 낮춰주자. 그러면서 그런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면 윈윈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걸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단말기 제조사도 이동사들이. 그런데 이제 아주 조금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출고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LG전자가 G3 이게 지금 뭐 가장 핫한 모델이거든요. 출고가를 89만 9,800원에서 79만 9,700원, 약 10만 원가량 출고가를 인하했고요. 펜텍 같은 경우에 이 73만 3,200원 하는 메가 아이언 2 이것도 거의 신제품인데 35만 2,000원, 무려 40만 원 넘게 내렸습니다. 반도 더 내렸네. 제가 이렇게 반도 더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전체 통신은 안 잡혔고 LGU 플러스인데요. 2,500명 신규 가입자 이 메가 아이언 2로 몰렸다고 하는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단통법 좀 가니까 단말기 제조사들도 이렇게 가격 낮추는구나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니 이거는 근데 이거 좋아할 문제지만 역설적으로 따져가지고요. 이만큼 내려도 좌우지간 제조사는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좀 했더니 또 제조사들은 이제 걱정된다. 자꾸만 소비자들이 무조건 낮추면 다 되는 줄 안다. 아니, 이럴까봐 무조건 걱정된다는 코멘트는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정도 내릴 정도면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손해보고서 회사 망할 정도로 내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좀 마진은 꽤 줄이고 있다는 게 이제 제조사들의 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 말이에요. 스마트폰. 저도 사실 좀 바꿀까 생각 중인데.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네요. 저도요, 좀 바꾸실 분은 좀 기다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은 누굴 바라보고 있냐. 삼성전자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느리면. 그렇죠.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4인데 이거의 출고가를 내릴까 말까? 과연 삼성전자도 동참할까?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초점이 모이고 있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저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다음 달에 이제 약정이 다 풀립니다. 근데 저의 계획은 이 단말기가 뭐 제가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년 더 쓰겠다. 그 대신 요번에 발표했죠. 1년 약정이어도 12% 요금 할인 주겠다. 그래서 저는 한 12% 그 혜택 받으면서요. 1년 정도 지나고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단통법이 막 자리 잡히지 않겠습니까? 자리 잡히는 게 아니라 틈이 많이 보이겠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틈이 더 보이겠죠. 그래서 그때 1년 후쯤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바꿀 거. 이건 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좀 윈윈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급하게 하느니 좀 한 1, 2주일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또 지금 기기들이 뭐 1, 2주일 동안 안 바꾼다고 해서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요. 근데 삼성전자도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중저가폰을 많이 좀
출시를 해가지고 버라이어티 다양성 측면에서 상품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용하는 분들 계시는데 또 이 스마트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핫한 제품, 신제품을 좀 노리잖아요. 그걸 그렇죠. 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 노트4 가격을 내리는지 과연 내리면 얼마나 내리는지 여기가 시장의 초점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14님 수출업이 우리나라 먹여 살렸단 말 옛날 말이네요. 0794님 진작 핸드폰값 느리지. 내릴 수 있었던 거 지금까지 안 내리고 비싸게 받은 거잖아요. 더 내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부터 이어질 3부에서는요, 미국의 이민법 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사두나 팔순까지 가다 보면은 미국에 한두 사람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참 너도 나도 미국 가던 시절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근데요, 그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처음에 갔을 땐 우리나라 말 안 시켰거든요. 2세, 3세. 근데 그거 안 시켜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 문제 비롯해서 이민법 알아보죠.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